경제생활과 합리적인 선택,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의 경제학 카페에서 국주가 사연을 남겨줬어요. 어떤 사연을 남겨줬냐면, 국주가 야자 시간에 너무 고민이 많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최대의 난제예요. 네, 과연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국주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야자 시간에 너무 야식 생각 때문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치킨을 먹어야 될지, 족발을 먹어야 될지, 피자를 먹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글을 보는 순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댓글이 달렸었는데, 첫 번째 댓글은 장난식의 댓글이었어요. 약간 인신공격이었는데, 국주야, 넌 이미 충분해,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 친구가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 국주야, 우리가 실용경제 시간에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이제 곧 배울 건데,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글을 남겨줬네요. 예, 굉장히 잘 남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국주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오늘 학습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학습 목표 첫 번째, 편익이라는 정의와 비용을 한번 구분해서 계산해 볼 거고요. 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가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이제 볼 건데,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선택의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할 겁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 편익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족감입니다. 어떤 만족감이냐?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인데, 이 이득은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정신적 만족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주가 느끼는 만족감을 저는 화폐로 환산해서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치킨은 2만원의 만족감을 주고요, 족발은 15,000원의 만족감, 피자는 18,000원의 만족감을 준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편익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기회비용은 말이죠, 그겁니다. 쉽게 이 정의를 보시지 말고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자, 계산을 해볼 건데,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면, 음식 가격은 모두 같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족발을 내가 시켰을 때에 기회비용의 정의에 맞게끔 보자면, 기회비용의 정의에 맞게끔 족발을 선택했을 때에 포기하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골라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더하면 안 되겠죠. 뭐가 될까요? 족발을 주문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2만원의 만족감을 기회비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치킨을 주문했을 시에는 이때 족발과 피자 중에서 18,000원의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피자의 18,000원 값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피자를 주문했을 시에는 치킨 2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기회비용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눈에 드러난 그런 비용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계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이거는 화폐로 직접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암묵적 비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개념인데요. 세 번째 개념은 뭐냐? 매몰비용인데,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충, 선택의 대가로 포기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볼 건데, 자, 치킨, 족발, 피자, 그 다음에 국제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냐? 치킨을 시켰을 때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치킨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이 기회비용인 피자의 만족감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치킨의 만족감이 2만원이었죠. 그렇죠. 다른 편익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치킨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고요. 자, 이와 같이 만약에 비용이 같을 때에는 가장 편익이 큰 재화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편익이 같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됩니까? 그렇죠. 비용이 가장 낮은 재화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회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자면, 결국은
편익이 무엇보다 커야 된다.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념인 매몰비용. 계속 외쳤는데, 예, 긴장했나봐요. 자, 이미 투입되어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사자성어로 낙장불입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던져진 것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과정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점수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네.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것이 가성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고, 편익이 같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를 이제 볼 건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편익, 기회비용, 매몰비용, 그리고 합리적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모르는 것, 자,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내용은 뭐냐면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항상 명시적 비용과 그에 의한 포기한 대안으로서의 가치,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확인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어때요? 그렇죠? 정답이죠. 네. 일단 지불하고 나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틀렸죠? 무슨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대안들 가운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한번 볼 건데, 자, 대학에 진학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대한 글쓴이 땡땡땡. 사연입니다. 자, 사연을 보시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할지 취업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선택하고 한다면 연봉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다면 등록금 1년에 800만 원이고요. 교재값은 1년에 70만 원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더 기숙사비 600만 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이 학생의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의 공식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명시적 비용을 1번, 암묵적 비용을 2번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명시적 비용. 자, 등록금이 1년에 800만 원이네요. 네, 진짜 큰 액수입니다. 교재값이 70만 원. 그 다음에 기숙사비 600만 원까지. 그러면 총 합치면 1470만 원이 되겠죠. 자, 2번 암묵적 비용 가보겠습니다. 암묵적 비용은 이거죠. 1년 동안 대학 진학을 통해서 포기해야 되는 가치, 연봉 2천만 원이 됩니다. 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4년제 대학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4년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5,880만 원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4년을 곱해줘야 되겠죠.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기회비용은 5,880만 원과 8천만 원을 뭐하는 값? 더하는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 3,88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친구는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1억 3,880만 원보다 큰 만족감을 준다면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 낫고요. 1억 3,880만 원보다 더 적은 만족감을 준다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친구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요, 콩코드의 착각이라고 있습니다. 콩코드의 착각. 자, 콩코드는 1969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음속 비행기인데요. 개발 단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다한 비용, 불확실한 수익성, 기체의 결함, 소음 및 매연 문제 등의 부정적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났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개발 진행의 여부를 두고 논란에 입장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이미 거액의 개발 자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 작업을 계속 이어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콩코드의 사고로 탑승기 전원이 사망했대요. 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급격히 하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콩코드사의 선택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투자된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을 지금 지불되는 비용이 아닌 이전에 이미 지불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콩코드사는 큰 어떤 막대한 자금의 손실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 2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선택으로 얻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꼭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에 여러분들이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나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지나간 시간, 지나간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점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있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